필식 전략으로 이어갑니다. MTNW 김도영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MTNW 주생 김도영입니다. 시장에서는 변수를 두 가지로 꼽더라고요. 첫 번째, FOMC 회의, 두 번째, 일본의 이 규제가 추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 이 변수 두고 우리는 어떤 전략이 유효할까요? 네, 그 두 개도 많이 중요합니다. 이번 주가 아마도 이제 8, 9, 10, 11, 12 폐장일까지의 모든 분위기를 만들어낼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이 두 개는 다 알고 계시니까 하나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매우 중요하죠. 오늘 오후 1시부터 시장이 매우 중요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어떤 얘기냐면 월말 효과입니다. 기관 쪽에서 먼저 현선물에 대한 바스켓 이동을 통해서 현재와 미래에 대한 파생 부분의 트레이딩까지 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그 부분을 놓고 보면 지난주에 이렇게 지지 테스트를 계속하고 있다는 게 코스피에선 보이실 겁니다. 주봉이 제가 중요하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하지만 고점이 계속 막혀 있다는 것은 재료 부분, 우리 앵커님께서 얘기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두 가지에 대한 재료 때문에 관망을 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코스닥 지수에 대해서 계속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과연 우리한테 수익을 낼 수 있을까 좀 물음표가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요, 제가 그냥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첨생법이 통과가 돼야지만 이 지수하고 같게 같이 수익을 좀 낼 수 있다라는 포지션을 보시면 좋겠고요. 역시나 이 부분도 계속해서 제가 마디가 부분에서 675 돌파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시가총액 비중 때문에 그렇습니다. 코스피 쪽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반도체의 3인방의 26%, 그리고 코스닥 쪽에서는 바이오 쪽의 7.9% 이상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지수의 영향력이 클 뿐이겠고요. 우리한테는 이제 오늘부터는 월말 효과의 기관총 매수가 들어오는지 집중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필식 업종으로 좀 빠르게 가겠는데요. 일본 제재 기정사실화로 우리가 한번 받아들여 보겠고, 전일 같은 경우에 다시 한번 공작기계와 함께 2차 전지 쪽으로 확산이 됐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는 저는 분리말과 전해질 쪽에 집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그 이유는 실제 비중 자체가 25% 이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명성 TNS가 대장주 역할을 국내 유일로 분리막으로 갔으니까요. 눌림목에서 추가 상승 부분까지 열어둔다면 19,000원대까지 열어놓을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그 속에서 또다시 하나를 언급을 한다면 작은 종목군 중에는 CIS가 분리맥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2,400원에 대한 강력한 지지력이 나온다면 역시 반등 국면에서 트레이딩 바이가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전해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데 첨보 신규 상장주 이후에 이제 아직까지는 강한 반등세를 못 만들고 있죠. 박스권 자체의 저점 부분에 이제 들어왔다는 걸 이제 긍정적으로 바라보겠고요. 이 부분이 이제 재료와 함께 첨보 같은 경우가 다시 한번 트레이딩 바이 쪽으로 올라오는지, 그래서 73,500원대 뚫어내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면 가장 좋겠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 솔브레인이나 후성 같은 경우가 불화탄소뿐만이 아니라 실제로는 이 전해질, 2차 전지 전해질 쪽에 강점이 있다는 거 보시면 트레이딩 마이크로 이렇습니다. 솔브레인 6만 원 훼손하지 않으면 강력하게 들고 가자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후성 같은 경우도 이 부분 체크를 해본다라면 실제적으로 9,000원 정도 지지력이 나온다라면 역시 들고 가보자라고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오늘의 필식 종목 쪽으로 넘어가 보면요. 2차 전지 부분에 대한 일본 제재 그렇다라고 그냥 무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2차 전지 산업은 성장성이다라고 놓고 봤을 때 특징적으로 이 성장성에 불량률이 없어야 되죠. 바로 검사 장비인 이노메트리를 언급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사는 2차 전지의 대부분의 검사, 최종단에서 검사를 해서 불량률을 잡아놓는다라고 보시면 좋겠거든요. 그러면 이노메터리 같은 경우는 휴대폰 그리고 전기차 쪽으로 확산을 하면서 실제로 전기차 쪽에 SK이노베이션, BYD 중국산 그리고 삼성 SDI 쪽으로 매출 추이가 다각화되고 있다는 것이 긍정적으로 보실 수가 있겠고요. 여러분들과 저는 이 밴드 속에서 매수 타이밍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이렇게 세 개의 밴드를 놓고 판단을 해보시겠고요. 고점 돌파 여부는 이 정도 목표가 36,600원대가 돌파되어 나오는지 반드시 체크를 해보시면서 돌파 시 보유, 이탈 시 익절 부분의 포인트를 보시면 좋겠고요. 앞으로 이번 주 기준의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는 32,500원에 훼손하지 않는다라면 여전히 중장기 관점으로 보유하고 가보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화이팅 해오고요. 한 주 출발입니다. 월말 효과 꼭 나오기를 기대하면서 오늘도 필식